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이라는 단어와 마주합니다.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한 희생을,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한 희생을,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서 자기 희생은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져 왔고, 이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희생이 진정 우리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왜곡시키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의 기원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시대적 배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공동체의 협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미 그러한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번아웃과 우울의 근원에는 이러한 과도한 자기 희생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시하며 가정에서는 부모의 무한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직장인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끊임없는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희생을 마치 필수과제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는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과도한 자기 희생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왜곡입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의존관계가 형성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는 입장에 있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점차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균형한 관계 패턴이 세대를 걸쳐 전승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희생을 당연하게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관계의 모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는 등 건강하지 못한 관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측면에서도 자기 희생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희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억압된 감정이 내면에 축적되어 갑니다. 이렇게 쌓인 분노, 원망, 상실감은 종종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동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건강한 자기애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는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성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애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건강하게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의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가족애란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각자의 행복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호혜성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호혜적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감정적 조종이나 강요 없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자기희생의 패턴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거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거절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기대에 대해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절할 때는 명확하고 단호하되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란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심리적, 물리적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가령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가족 간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넷째, 자기 돌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동, 취미 활동, 휴식 등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기업 문화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균형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디어에서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 건강한 롤모델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 관계의 기본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보여줄 때 자녀들은 더 건강한 관계 형성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는 결국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해합니다. 번아웃된 직원들은 결코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삶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희생이란 자발적이고 일시적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희생은 사실상 희생이 아닌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변화는 시급합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과거의 희생 중심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각자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자기희생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도 아닌 건강한 균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타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문화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건강한 자기 존중과 타인 배려의 균형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가치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상대방의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 그리고 각자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관계의 유산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희생이나 헌신이 미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